안녕하세요.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서설이라고 하죠.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학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먼저 그 1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그 적중 비교표를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 첫 번째 나온 건데요. 이거 적중 비교표 안 만들어도 뭐 수많은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수업 시간에 이건 누구나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들이나 다. 제가 이건 올해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심리학 파트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 구성주의가 안 나온다 그러다가 구성주의가 3년 전서부터 작년 재작년에 나온 거죠. 구성주의가. 그래서 지능이론이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지능이론으로서 구성주의적 지능이론인 가드너하고 스탠버그가 안 나왔다. 고로 가드너하고 스탠버그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올 1순위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드너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대기실에 계시는 우문자 씨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이게 A 학생은 이겁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또 B 학생은 뭐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B 학생은 논리 수리 능력이 뛰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둠 활동이에요, 지금. 모둠 활동에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진다니까는 이건 바로 대인관계 지능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C 학생입니다. C 학생은 모둠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는 어떤 개별 과제를 줘야 될 것이냐. 이제 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거 구성주의 지능이라 그랬습니다.
수업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월 쓰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월 쓰기. 그래서 이거는 영교과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전월 쓰기를 잘 알아두라고 그랬고, 요 전월 쓰기가 결국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수업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반성적 실천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성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주제, 이게 연계성이 3점이잖아요. 이 3점짜리를 놓치면 이게 죽는 거죠. 그래서 대주제가 결국 뭐였습니까?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반성적 실천을 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에게 개별 과제를 이제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정하고, 그래서 제가 김연아를 얘기를 했었다고요. 자기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수행평가에서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자, 평가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뭐가? 구성주의 평가, 즉 수행평가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장단점, 그죠? 그 다음에 성실성,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이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개념 쓰는 거, 다시 말해서 개념이 아니라 명칭 쓰는 거, 그거 잘 알아두라고 얘기했었고, 숨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숨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캐치해서 이거를 제시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제가 올해 반드시 꼭 나온다. 가드너나 스탠버그 잘 알아둬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식까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느 교육학 선생님이든지 전부 적중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일러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타일러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뭐가 나오냐면은 통합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외우는 방식 가르쳐 드렸어요. 타일러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 근데 이 선정에는 선정의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조직에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시험에 나온 거고,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식을 동기가 기회만 있으면은 전 지역을 탐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외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원리, 기회의 원리, 전이 가능성의 원리, 아니면 또 가능성의 원리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전이 가능성의 원리도 있고 가능성의 원리도 있고 또 지역성의 원리, 탐구학습의 원리, 이거 외에 경험의 비중복성의 원리 기억나시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결국 뭐가 나온 겁니까? 기회의 원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회의 원리가 나와 있고 만족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 만족의 원리가 뭐냐? 동기의 원리를 만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의 원리를 만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 유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만족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의 원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한목적성의 원리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 없었던 거죠.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이 잭슨, 제가 어떤 그림까지 그려드렸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생태적 원천이다. 잠재적 교육 과정의 생태적 원천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행정가,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그림 삼각형으로 그려서 행정가가 학생에게 압력을 가하고 학부모가 행정가에 압력을 가하고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학생에게 압력을 가하고 행정가는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압력을 가한다. 교실 내에서 생태적 원리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생이 제일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 생활을 한동안에 은연중에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잭슨은 교실 내에서 권력 관계라든가, 그래서 반장, 그리고 이제 반장과 그냥 학생들 이런, 아니면은 학교 내의 생태에서 상급 학생과 하급 학생, 교사와 학생 이런 권력 관계, 평가, 군집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교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그럼 도대체 뭐냐?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아에 대한 평가나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교사가 막말하는 것도 애들이 배우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열심히 책 읽는 걸 보고 학생들도 열심히 책을 읽고, 교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평가나 세계관의 평가, 즉 태도, 감정, 가치, 애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면 3에서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도 좀 반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서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는 직접 점검해보자. 자, 제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꼭 나온다느냐면은 내용 타당도가 시험 문제에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내용 타당도가 논술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를 순서대로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는 재검사 신뢰도고,
이 재검사 신뢰도가 문제가 돼서 뭐가 나온다고요? 동형검사 신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형검사 신뢰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반분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좀 문제 보십시오. 이 반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왜? 전체 검사하고 반분한 검사에서 어느 것이 신뢰도가 높다? 전체 검사가 신뢰도가 높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반분 신뢰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스피어만 브라운의 교정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 그건 외울 필요 없고 전체 검사한 것처럼 반분 신뢰했지만은 전체 검사한 것처럼 해보자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스피어만 브라운의 교정 공식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문항, 내적, 합치도를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험 문제가 전부 플러스로 됐다. 더하기 문제다. 그럼 문항 하나가 다 합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크롬바크 알파 개수가 높다. 다시 말해서 문항 내적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리커트 척도법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 리커트 척도법도 여러분들한테로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리커트 척도 언제 했습니까? 바로 피들러를 얘기하면서 LPC, 그죠? LPC 척도를 얘기를 하면서 리커트 척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LPC 척도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커. 그래서 덜 선호되어지는 동료 작업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되는 거지요. 여기 아주 나쁨, 여기 아주 좀 성격이,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나쁨이겠지요. 여긴 좋음이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커트 척도는 평정 척도의 한 변형이죠. 그래서 응답자의 태도 등을 측정하는 데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적 능력을 평가할 때 매우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문항 내적 일치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 4에서요. 당연히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까지 해줬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요. 자, 학습 조직이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이 학습 조직은 자생적 조직, 그 다음에 변혁적 지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비공식적 조직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비공식적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하고 퀘스천 마크까지 했었단 말이죠.
나올 게 뭐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변혁적 지도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작년에 유아 논술이 동료 장학이 나왔는데 우리 동료 장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마지막 날. 종강하는 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도 유아에서 동료 장학이 나왔다. 그래서 이 동료 장학 파트에서 좀 알아둬야 된다. 동료 장학하는 방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잖아요. 또는 교과 협의회를 한다든가 학년 협의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멘토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써주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거 척도법하고 신뢰도 문제일 겁니다. 척도법과 신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간다면은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그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대주제가 나오면 그 대주제를 반드시 연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반성적 전호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일지 쓴 거라고요. 일지를 써가면서 내가 이 아이의 ABC라는 학생들 그 다음에 모두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수업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이제 참여를 해본다는 거잖아요.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 시험에 나온다. 통계 나온다. 다 나왔던 거죠. 나온 거죠. 통계는 작년에 여러분들 그래프로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평정 문제도 차고, 인상차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일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평정하는 데 있어서 착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서, 이제 척도법이라든가 이런 명칭,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1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단 개요를 이렇게 잡아놓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선처를 대주제로 보고 그 중주제로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야. 그러니까 이걸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학습자를 이해해서 그에 적합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학습자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자에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 도구를 이제 제작해야 된다. 평가는 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평가가 시험에 나오는데 형성평가 2번 나오고 절대평가 2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있다면 제가 수행평가가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확 돌아서 평가 도구 제작으로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된 겁니다. 이제 내년에 시험 문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 차원에서
이제 교사의 지도성이고, 그래서 이제 베스의 지도성 명칭,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1점이라는 거죠, 뭐. 그리고 동료 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동학년 회의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2가지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올해 차이가 있었다면 여태까지 내용이 15점이었고 형식이 5점이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세요. 논술의 구성의 표현을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다시 말해서 서론이고, 여기서부터 서론이고, 여기가 본론이고, 여기가 결론이다. 그것만 따지면 그냥 1점이야. 그리고 지금 거기서 여러분들 주제와의 연계성, 다시 말해서 이 주제와 연계성이 됐느냐? 그러면 2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표현의 적절성, 다시 말해서 주어와 수로의 관계라든가 이런들 읽어봤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표현의 적절성이 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관건. 이거 써주면 여러분들 그냥 5점 맞는 겁니다. 교육학 논술이지 논술 교육학이 아니에요. 글 쓰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교육학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저는 사실상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저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수업 시간에 이제 누누이 했던 것들, 저널 쓰기. 그래서 이거는 영어과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둬라. 그러면서 반성적 사고하기, 저널 쓰기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거기 서론은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잡아놨으니까는 중요한 거는 결론은 그냥 종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종합할 때 이런 말들이 또 같이 들어가 주라는 거죠. 2점이야, 2점.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나 본론 중에 한 군데씩만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오는 거 보니까는. 네,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고 좋은 결과를 갖고 내년서부터 학교에 출근하셔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특강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